안녕하세요. 존버 좋은 버나드며. 자, 오늘은 버블 폭락 위기가 커진 가운데 저평가된 중국 주식이 뜬다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는 진짜 반대되는 의견도 많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열린 마음을 갖고 한번 들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주식도 지금 뭐 양자 컴퓨터가 갑자기 뭐 하한가 같이 폭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천정에 부딪힌 느낌이죠. S&P 500이나 그냥 국내 상장 S&P 500 볼게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지금 이제 천정을 뚫지 못하고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보면은요, 작년 7월달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미국 주식이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많이 그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이제 또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중국 주식 뭐 여러분들 좋게 안 보시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좋게는 안 보고요. 미국 주식을 주로 하되, 그 다음에 신흥국 주식, 그 다음에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에 패권, 브릭스와 G7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이제 미국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뒤처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식과 간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간식이 있다고 하면 중국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국창보다는 훨씬 저는 낫다고 보고, 그래서 중국이 그나마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I 300 지수와 그 다음에 항생 지수를 봤어도 뭐 여러분들이 뭐 중국 주식이 뭐 계속 떨어진다, 영원히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CSI 300이랑요 항생 지수 여기 보시면은요 많이 올랐어요. 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예요.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살짝 눌려서 조정을 하는 추세인데요. 주식이 갈 때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ETF 한번 볼게요. 차이나 전기차 한번 보겠습니다. 다 비슷하거든요. 주식이 갈 때 이 바닥을 찍고 쌍바닥 찍고요, 그 다음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식 패턴 중에. 물론 이거는 차트 패턴이라서 그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이나 항생테크도 그렇고요, 차이나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고, 다 이런 지금 차트 흐름인데요. 여기서 저는 조정을 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이란 게 워낙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시켜서요, 이제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더 빠질 데도 없다. 그만큼 너무 저평가를 받아서 여기서 사면은 그렇게 마이너스까지도 입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해종합이랑 오늘 항생지수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상해종합이 2.32% 올랐고요, 항생이 1.93%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주식이 다시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상승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수출 있잖아요. 수출이 사상 최대다. 지금 보니까요, 작년보다 사상 최대로 수출량이 뭐 거의 뭐 25조 4,500억 위안.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5,089조 원 하나로 이렇게 역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량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중국도 어쨌든 우리가 뭐 주식이 잘 안 간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출량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하는 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수입과 수출 보면은 수입은 조금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출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 흑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무역 흑자로 보면은 꾸준히 무역 흑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럼 기업들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국의 무역 흑자는 24년 10월 10.7 죄송합니다. 24년에 10.7% 증가를 하여 9억 9,2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1년 이후 수입이 정체되었습니다. 중국은 자립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흑자가 지금 이렇게 아까 기록을 세웠고요,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급증을 한 이유는 뭐 집적외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도체겠죠.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런 게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의 무역이 성장을 해서 이 발표 때문에 아마도 중국 주식이 크게 오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국제유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국제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러시아 제재를 지금 미국이 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과 인도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 플러스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원유가 올라야 역시나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면서 오른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원유가 이렇게 오르면은요, 야, 우리나라 이 물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AI 칩 이쪽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고 있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20개국에 수출 금지한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더 중국 자체적으로 AI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돌파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수출에 지금 견인을 한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거든요. 전기차가 특히나 40%나 수출이 늘고요. 내연기관은 17%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승용차가 수출이 20%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전기 승용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무역 흑자는 수출이 강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런 출하량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를 이제는 하겠다,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관세를 때리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중국 머스크의 틱톡 메가 검토에 이렇게 해서,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화 뭐 장관 뭐 이런 걸 맡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머스크는 뭐 대표적으로 중국을 좋아하는 CEO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은 테슬라의 매출의 뭐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이 생산이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이 되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힘들 때, 테슬라 운영하면서 힘들 때 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승인을 해주고, 이 상하이 자치정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파격적인 이런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와 이런 거의 오른팔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미중 화해 분위기가 물꼬를 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도 지금 머스크에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 중국도 충분히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화해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이게 화해를 하면은요, 다시 또 뭐 미국과 중국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해가 안 되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크게 피해 볼 것이냐, 물론 단기적으로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보시면은 중국이요, 이 지금 이제 제재에 대비해서 원래 2018년 19년부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재를 시작했잖아요. 그 제재를 맞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맷집이 생겼습니다. 지금 중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장비,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수출 절반이 현재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남반구, 남미 국가나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로 신흥 및 개발 도상국, 동남아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시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미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EU의 점유율은 더 크지만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커가면서 24년에 중국의 전기차 최대 수출 대상국은 EU를 제쳤다고 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EU의 관세도,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도 그렇게 뭐 전기차나 이런 업종에, 중국의 전기차 업종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장비의 최대 대상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수치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글로벌 사우스가 이 수출량에서 태양광도 이렇게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풍력도 뭐 수출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도 이체는 신흥국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전기차를 수입을 한다. 그리고 배터리는 뭐 아직은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도 많이 수입을 하지만 이것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굳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패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커요. 이 수입하는 게 솔라 패널, 이게 수입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풍력도 지금 이 개발도상국이 엄청나게 많죠.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많이 수입을 한다. 그리고 여기 아래 또 호주가 5위에 있는데요. 그 아래는 또 계속 다 지금 글로벌 신흥국들이 계속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는 브라질이 1등입니다. 전기차 어떤 기자님은 뭐 브라질이 관세를 해서 뭐 중국을 전기차를 막으려고 한다, 인도네시아가 전기차를 막으려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니 관세를 여기 브릭스 국가인데요. 인도네시아도 브릭스로 들었는데요. 뭐 관세로 뭐 중국을 쪼이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분 다 좋은데 중국에 관해서는 조금 너무 편협된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의아했는데, 일단은 뭐 보면 브라질에 수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 멕시코 뭐 이런 데도 이제는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독일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런 데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신흥국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부분에서는 아직은 지금 뭐 독일이랑 미국이 아직도 많이 갖고 있네요. 그런데 그만큼 독일과 미국이 친환경으로 가면서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관세를 매기면 자기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도 조금 낮출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국제에너지기구 세계 전망에 따르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 및 개발도상국은 이 10년 동안 2030년까지 태양광 패널, 태양광 PV에서 70%, 그 다음에 풍력 및 배터리 저장 시설에서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굳이 이 예상치만 봐도, 이 예상치 보세요. 예상치만 봐도 남반구 국가들이 계속 커지니까 굳이 뭐 관세를 매겨봐라. 어차피 유럽이나 미국은 내려가는 지는 해이고요. 더 뜨는 애들은 이런 이머징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뭐 크게 피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트럼프 정부도 아마 머스크를 동원해서 파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 전기차 산업이 대단합니다. 자동차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이 대단한 게 뭐냐면 31만 대의 이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생산과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12만 대 그 전기차, 새로운 신차의 40%가 전기차이고요. 그다음에 6만 대가 이제는 수출이 된다. 600만 대가 수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은요 12월 중국 전기차 있잖아요, 친환경차가 159만 6천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전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1286만 6천 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고요. 전체 자동차 판매량 3143만 대 중에 40.9%를 차지했다. 어마어마하죠. 대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예상이 나왔거든요. 25년은 3290만 대가 아마 자동차가 판매가 될 건데, 그 중에 1600만 대,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는 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이런 자동차가 수출이 커지고 생산이 커지고 판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도 요즘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비아디가 3.87% 올랐고요. CATL도 뭐 미국 군사 제재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3.76%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CATL은 홍콩에 또 상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렸죠. 중국이 이 배터리 부분에서도 거의 뭐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12월 지금 중국 배터리 설치량 보면 CATL 점유율이 45.48%, 그 다음에 비아디 점유율이 23.19%입니다. 그래서 24년 전체 연도에서 CATL은 45.08% 1위를 차지했고요. 비아디는 24.74%로 2위, CALB는 6.6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등수가 나와 있죠. LG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LG가 여기 10위권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쪽에 LG가 이렇게 포진해 있고요. 이 지금 배터리 이런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주가는 이렇게 안 가는데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기다려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3원기에 몰빵을 했다가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좀 안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 보면 LFP가 역시나 전기차 이쪽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LFP 이쪽이 파란색인데요. 이쪽이 이제는 대세가 되면서, 그다음에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대세가 되면서 계속 이쪽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만드는 업체가 비아디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뱅크는 비아디가 2025년에 552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4년에요. 작년에요 있잖아요. 작년에 비아디가 427만 대를 생산 판매했는데 이제는 550만 대 정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해서 판매한다는 걸 봤을 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보면 AI에 대한 이 막대한 자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0명의 직원이 있는 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계속 슈퍼컴퓨팅,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AI 이쪽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회사가 성공하려면은 AI 회사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비아디도 이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지금 비아디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판매량도 지금 보면 일본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24년 33% 감소해서 59,736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아디의 매출은 오히려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23대에 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되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3% 상승해서 지금 이렇게 5,600대일 거예요. 5,600대. 그 다음에 도요타는 국내 시장 일본 시장에서 2,038대를 판매해서 이렇게 내었고요. 혼다는 단 147대만 판매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어쨌든 이 일본에서 계속 매장을 이제는 25년에 100개로 늘리고 계속 생산량을 높여가면서 잘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닛산이 사쿠라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3749대. 그 다음에 테슬라가 5600대, 미쓰비시가 2500대, 그 다음에 비아디가 2230대, 현대가 있으면 현대가 607대입니다. 아이오닉 5가 여기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비아디가 잘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비아디가 16일 날 여기 들어온다고 하죠. 16일 날에 한국에 이제는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아디는 지금 보시면은 일본에서 깜짝 공개 C-라이온 07을 깜짝 전시를 해서 올해 말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또 신차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C-라이온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계속 신차를 내놓고 있고,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단 들어오면은요, 처음에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판매량을 높이면서 계속 신차를 내놓으면서 아마 한국 시장도 점점 더 이제는 먹어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이런 공대 랭킹에서도 뭐 이런 칭화대나 뭐 난양공대, 하얼빈 뭐 이런 데가 강력한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엔지니어들, 졸업생들이 계속 이런 비아디나 하웨이나 아니면은 뭐 샤오미나 뭐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데 계속 입사를 하면서 계속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지금 보면 비아디는 대학교랑 이런 협력을 맺어서 인재 양성을 하고 과학 연구를 하고 플랫폼 개발을 해서 R&D 공동 인재 양성을 해서 이런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인재들을 중심으로 학계를 키워나가고 통합 혁신을 이룩하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AI와 전기차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거를 예전에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투자를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발전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은 아마 이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거둬서 주가 상승도 많이 하겠죠. 물론 중국이라서 그 성장만큼 주가 상승을 할지는 약간 미지수지만 그런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3.8% 올랐습니다. 3.8%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차전지도 많이 올랐네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3.07%. 그래서 이제 리튬이나 이런 글로벌 리튬도 2.79% 이렇게 올라서 리튬 이쪽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국 주식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면은 차이나 과청반 50 이 종목도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SI 300 뭐 항생테크, 그다음에 차이나 반도체 뭐 이렇게 올랐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차이나 바이오테크, 차이나 육성, 뭐 차이나 관련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오늘 또 많이 올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지금 저는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 그다음에 차이나 반도체 이 세 개 종목 제가 요즘 많이 바닥인 것 같고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미국 주식은 많이 안 모으고 있거든요. 요즘 미국 주식 ETF 있잖아요. S&P 500만 조금 모으고 있고요. 나스닥100도 거의 요즘 잘 안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 고점 같아서 좀 안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금이나 저는 차이나 항생테크,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반도체 이쪽으로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 중국이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봤을 때 AI,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당연히 잘하고 있지만 G2라고 하잖아요. G2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중국도 이것도 다 잘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 영상을 보면은요, 환자를 운반하는 이런 로봇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환자를 이렇게 이미 뭐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로봇개가 환자를 업고 이렇게 옮기는, 들것에서 이렇게 옮기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사람이 만약에 다치거나 조난을 당하면 로봇개가 이제는 사람을 이렇게 들것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국의 스왓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 경찰 특공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순찰을 도는 이런 로봇
9가 있다고 합니다. 9청, 구형 공으로 된 로봇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속 30km로 달릴 수가 있고요. 무게가 160kg고요. 로봇 강아지와 함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라이더와 카메라를 사용하여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획기적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쭉 보면서 이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이렇게 지금 경찰이랑 같이 따라가면서 순찰을 돈다. 이렇게 지금 여러 지형에서 굴러가면서 다 이렇게 범인들을 파악하고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을 다 하고 있다. 이런 경찰용으로도 이런 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만약에 로봇 장비를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비는 아마 규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유비테크에서 유비테크의 유비홈에서 만든 RB1 이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새로운 AI 잔디 깎는 기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AI 잔디 깎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I 장비 깎는 이런 로봇이 잔디도 깎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관리 로봇도 있거든요. 수영장 관리 로봇도 중국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게 값싸고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호주나 아니면 뭐 미국도 이런 정원들 많잖아요. 지금 이런 주택들 많이 사시는데 이런 거 관리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AI 로봇 중국 거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의 이런 산업들이 어쨌든 뭐 제재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청소 로봇도 뭐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는 3D 업종 이런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청소 같은 것도 이제는 중국에서나 아니면은 로봇들이 개발이 되면서 다 이런 걸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이런 로봇들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런 돈들을 빨리 벌어들여야겠죠.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나중에는 다 없어질 겁니다.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지금 네올릭스에서 만든 이런 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도심 지역에서 레벨 4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벨 4의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배송을 할 수 있는 무인 배송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도 중국에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로봇의 중요한 센서라고 하죠. 라이더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로봇센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CES 2025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CES 2025에서 이런 라이더 이런 걸 출시하고 로봇 대거 이런 라이더를 출시했다. 그래서 로봇센스와 그다음에 라이벌 기업이 또 있습니다. 허사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여기도 CES 2025에서 1440개의 채널을 탑재한 AT1440 이 라이더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라이더 중에서 세계 최고의 채널 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류 자동차용 라이더보다 해상도가 30배 높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라이더와 이런 기술들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하냐? 이거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이 어마무시하니까 얘네들도 빠르게 개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상 막 많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자율주행도 가능하거든요. 포니에 지금 이제는 포니에서 이제 사람이 없는 트럭 있잖아요. 트럭을 130km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박이죠. 앞에 차가 이렇게 선두로 나가고 뒤에는 아마 따라가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면서 사람이 없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한다. 와, 이제 대박이죠. 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자율주행으로 130km 떨어진 곳에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배송이 간다. 그러면 이런 뭐 택배나 아니면은 화물이나 이런 운송 이런 게 다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게 다 무인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무인으로 바뀌면은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걸 한 번씩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11년 연속 세계 최대 택배 시장이 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2024년에 1755억 개의 소포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당 5,400개의 소포가 처리되고요. 하루에 4억 7,800만 개의 소포가 처리되고 1인당 121개의 소포가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로봇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알리 테무가 엄청난 작업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로봇들이 다 분류를 해주니까 이런 엄청난 작업량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봤을 때 중국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거이지 않냐 했는데, 그래도 이 물류 처리하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자동화를 통해서 이거를 다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지금 전기차 배터리도 S볼트에서 9분 이내에 지금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공개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6시 충전 배수라고 하는데 6시라고 하면은 1시간 동안 6번에 완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단 8.5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근데 이게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전기차나 배터리에 투자하면서 보니까요, 이런 기술이 뻥이 아니에요. 이게 얘네들이 발표하면은 1, 2년 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CATL이든 비아디든 이런 데서 나오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무섭고요. 반도체도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를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 중국에 제재를 한다 하면서 지정학적 압박을 주고 그다음에 기술적 과제에 계속 이렇게 역경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이거를 중국이 계속 극복을 하면서 25 나노 DUV 리소그래피를 자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5 나노의 EUV와 같은 획기적인 기술로 지금 이제는 반도체 독립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차이나 반도체 이것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물류 자동화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공장까지도 자동으로 돌립니다. 이게 하웨이의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하웨이의 자동차 공장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으로 장비들이 로봇들이 조립을 하고 자동으로 거의 돌린다. 사람이 별로 많이 필요 없이 이런 효율성으로 자동으로 돌리고 있고요. 이거는 샤오펑,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샤오펑의 자율주행 이런 테스트입니다. 자율주행 이렇게 가는 테스트가 보이시죠? 사람이 이렇게 손을 살짝 올리고 있지만 이런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다 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더 발전된 엔드-투-엔드 또 보여드릴게요. 하웨이에 좀 발전된 엔드-투-엔드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웨이가 아니라 샤오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차까지도 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발전된 하웨이일 겁니다. 하웨이의 자율주행은 거의 이제는 손을 자율주행 놓고 손을 그냥 띄고 있어도 알아서 갑니다. 하웨이의 럭시드 자동차인데요. 알아서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까지 완료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은 따로 이렇게 테슬라랑 비교하면서 편을 들여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중국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보다 15배 빠르고 효율적으로 또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술도 이제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것도 기술 우위를 달리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금 매수를 또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금융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달러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 있고요. 위안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 금을 같이 모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금 모으기 이거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정도에 금을 어떻게 모을까 이것도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버나들고 여러분 오늘은 지금 버블 폭락 위기가 커진 가운데 저평가된 중국 주식 중국 주식 안 좋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반영하더라도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